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전기차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아직 넉넉지 못한 형편인데요. 조례를 통해 규모가 큰 공영 주차장에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은 아직 미흡하기만 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집중 충전 시설입니다. 급속 충전기가 7대나 있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어 이용 빈도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전기차의 도시인 제주도가 충전을 하는데 여러 곳에 설치가 안 돼 있고 설치가 돼 있는 곳도 개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으니까 내비를 해서 찾아오게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도내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17,000여 개. 도내 전기차는 18,000여 대지만 대다수가 가정용 충전기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전체의 5%인 3,000여 대에 그칩니다. 실제 전기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 이상이 충전기 대기 시간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주차 면수 100면이 넘는 공영 주차장에는 급속 충전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지난해 7월 제정됐지만 아직도 설치 대상 52곳 가운데 충전기를 갖춘 곳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조성하는 것들은 설치를 하는데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법적으로 딱 강제 규정은 아니거든요. 올해부터는 가정용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금도 중단된 상태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만 7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희망지원금 3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228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고 일부 도의원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일 교육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 리조트 드림타워의 카지노 야간 조명 때문에 주민들이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빛공해가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통유리에 햇빛이 반사돼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거대한 외관을 드러낸 38층짜리 쌍둥이 빌딩. 빌딩의 제일 윗부분에서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드림타워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는 통유리에 햇빛이 반사된 것입니다. 이 같은 빛 반사 현상은 태양의 각도가 낮아져 빌딩을 정면으로 비추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드림타워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인데요. 집안에서도 눈이 부실 정도로 햇빛이 강하게 반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햇빛이 강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빛 반사가 갈수록 심해져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휴일 같을 때 쉴 때 TV를 본다든지 할 때 빛이 너무 반사돼가지고 이제 밖을 쳐다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TV 시청이 좀 어렵다든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빛 반사 피해는 전국적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사업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빛 공해와 하수 처리, 교통 문제 등 민원이 잇따르자 시민단체는 드림타워의 문제점을 추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시민 연구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이것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더더욱 많아질 것이다. 드림타워는 다음 달 준공검사에 이어 조만간 카지노 허가 신청도 앞두고 있어 올해 제주 지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해안으로 밀려들면서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 12개 관련 기관과 회의를 갖고 제주 서부 해안에 밀려든 괭생이 모자반을 공동으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성과 항공, 드론 등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하고 대규모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면 피해 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 들어 괭생이 모자반 154톤을 수거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2명과 이를 도와준 중국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애월항에서 화물차 짐칸에 숨어 화물선에 타려다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기 전에 제주에 들어온 뒤 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방으로 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화재로 5명이 숨진 가운데 화재 사망 사고는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751건으로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70%를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과 부조이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았습니다. 제주에 드론 수색 구조대가 생깁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 8명이 드론 조종 국가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9명이 교육 중이어서 올해 안에 드론 전문 조종 인력 17명이 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드론 훈련기 넉 대를 구입해 소방서별로 배치하고 내년에는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술기를 구입해 드론 수색 구조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제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7%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0.06%, 서귀포시가 0.07% 떨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데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과 사려니 숲길 삼나무숲,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등 도내 관광지 3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예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열린 관광지는 기존의 관광지를 보수해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이 이동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편의시설 개보수, 체험형 관광 코스 개발 등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에 층과 호수 같은 상세 주소가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직권 부여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도로명 주소 전환 이후 상세 주소가 없는 건축물 5,300여 동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세 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등에는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